딸의 결혼식 날 수많은 하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제가 신랑의 머리채를 쥐어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30년간 반찬 가게를 하며 기른 제 촉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았어요. 그 남자는 처음부터 제 딸을 이용해 먹으려 했던 거였거든요. 만약 그날 제가 용기를 내지 못했다면 우리 수연이는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 시작합니다. 5월의 따스한 오후 서울 강남의 한 호화 결혼식장 로비는 하객들로 가득 차 떠들썩했어요. 삼삼오오 모여 웃고 플래시가 번쩍이고 악수 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졌죠. 누군가는 신부가 얼마나 예쁘냐며 감탄하고 또 누군가는 드레스가 얼마짜리인지 혼수가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지 수군거렸습니다. 저는 그런 소리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고급스러운 베이지 한복에 단발펌하고 귀 뒤로 단정히 넘긴 채로 서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거든요. 아니, 불편함을 넘어서 뭔가 심하게 어긋나 있다는 느낌이 아침부터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30년간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기른 직감이 계속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어요. 신랑 정민 씨를 처음 본 날부터 뭔가 이상했거든요. 너무 완벽했어요. 말투, 옷차림, 매너 모든 게 마치 연습한 것처럼 자연스러웠지만 그 자연스러움이 오히려 부자연스러웠달까요? 장사하며 온갖 사람을 만나본 제 눈에는 그런 게 다 보이거든요. 그때 핸드백 속 휴대폰이 부르르 진동했어요. 화면을 보니 해외 나가 계신 형부였습니다. 하필이면 이런 때 전화를 걸어오시다니. 로비가 너무 시끄러워 목소리가 제대로 들리지 않아 저는 연회장 옆 큰 꽃 장식 뒤로 몸을 옮겼습니다. 화이트 백합과 핑크 장미로 장식된 그 커다란 꽃 장식 뒤는 향긋한 꽃냄새로 가득했어요. 그늘진 그 자리는 마치 숨을 고를 수 있는 작은 피난처 같았죠. 예, 형부. 수연이 결혼식 잘 치르고 있어요. 형부는 건강 이야기며 근황을 물으셨지만 제 귀에는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속 불안감이 계속 커지고 있었거든요.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닌가 싶어서 자책도 했지만 어머니의 직감이라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통화를 끝내려던 바로 그 순간 제 바로 옆에서 낮고 거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저 정민이 새끼 어쩌려고 저러냐? 결혼 전에 빨리 대출 끌어내고 튀었어야지.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무슨 소리인지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또 다른 목소리가 비웃듯이 대꾸했죠. 정민이도 그러려 했는데 수연이가 자꾸 미룬대. 그래서 식만 올리면 무조건 넘어온다고 저러는 거야. 그 순간 숨이 완전히 막혔습니다. 제 손끝이 부들부들 떨렸고 심장은 북처럼 쿵쿵거렸어요. 그 말들이 단순한 농담이나 오해가 아니라는 건 30년간 장사하며 사람 보는 눈을 길러온 제 촉이 이미 확신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몸을 돌려서 목소리 주인을 확인하고 싶었지만 다리가 꽃 장식 바닥에 뿌리 내린 나무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얼음처럼 굳어버렸어요. 제 귀에 들린 그 말들이 현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지만 동시에 그동안 느꼈던 모든 불안감이 한순간에 설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정민 씨가 마음에 걸렸어요. 지난 가을 수연이가 처음 남자친구를 데려온다며 설레발을 치던 그날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엄마,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나한테 너무 잘해줘. 딸의 환한 미소를 보며 마음 한편으로는 기뻤어요. 28까지 연애다운 연애 한 번 못 해본 딸이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정민 씨를 직접 만나보니 뭔가 어색했습니다. 매끈한 말투와 단정한 구두, 정갈하게 빗어넘긴 머리,
주름 하나 없는 셔츠까지 모든 게 너무 완벽했어요. 하지만 웃을 때 눈이 웃지 않는 걸 봤거든요. 마치 거울 앞에서 연습한 미소를 짓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께서 끓여주신 김치찌개 정말 맛있네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젓가락질이 어색했어요. 집에서 해먹는 음식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대답도 반박자씩 늦었고 칭찬을 들으면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그렇죠라고 당연하다는 식으로 받아들였어요. 수연이가 참 착하고 예쁘게 자랐네요. 네, 어머님이 잘 키우셔서 그래요. 이런 식의 대화였는데 뭔가 계산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작은 반찬 가게를 30년간 운영하며 온갖 사람을 만나온 제 눈에는 그런 미묘한 신호들이 다 포착됐습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어색함도 있고 실수도 하고 때로는 어리바리한 모습도 보이는 법인데 정민 씨는 너무 완벽했어요. 그래서 수연이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수연아, 엄마가 보기엔 좀 이상하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자 딸은 펄쩍 뛰며 화를 냈어요. 엄마, 왜 그래요? 정민 오빠는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어려서 부모님을 일찍 잃고 혼자서 고생을 많이 해서 감정 표현이 서툰 거예요. 하지만 책임감 있고 성실한 사람이라고요. 그 말에 제 혀가 묶였죠. 혹시 내가 나이 들어서 의심이 많아진 건 아닐까? 혹시 편견으로 아이 행복을 꺾는 건 아닐까 하며 스스로를 심하게 탓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결혼식장에서 직접 들은 그 대화는 제 마음을 완전히 산산이 부쉈어요. 제 귀는 틀리지 않았고 30년 장사 경험으로 길러진 사람 보는 눈도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제 예감은 정확했던 거예요. 저는 숨을 고르며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방금 들은 그 소름 끼치는 말들을 되새겼어요. 식만 올리면 무조건 넘어온다. 이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제 소중한 딸을 돈벌이 수단으로 보는 냉혹한 거래였어요. 커다란 꽃 장식은 백합과 장미, 트루러브, 아이비로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어요. 로비 한가운데 우뚝 서 있는 그 2미터가 넘는 장식물은 하객들의 시선을 효과적으로 가려주는 완벽한 가림막 역할을 했지만 제 귀에는 모든 소리가 고스란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목소리의 주인들은 결혼식장 직원도 친척도 아닌 게 분명했어요. 정장은 입고 있었지만 말투가 거칠고 험했거든요.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범상치 않은 느낌을 풍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 정민 씨의 진짜 동료들인 것 같았어요. 이번이 마지막이야. 서류만 넣으면 끝이지. 확실하게 받아낼 거야. 그 여자가 통장이랑 인감 다 맡겨뒀다며? 응, 정민이가 잘 구슬려 놨어. 신혼여행 간다고 하면서 모든 걸 맡겨뒀대. 그 대화 한마디 한마디가 제 심장을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았어요. 저는 숨을 최대한 죽이며 발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했습니다. 혹여 제 존재를 들킬까봐 숨소리마저 참고 있었거든요. 손바닥에는 차가운 식은땀이 쭉쭉 흘렀고 다리는 떨려서 서 있기가 힘들 정도였어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릿속이 하얗게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아니면 수연이에게 먼저 알려야 하나 아니면 식을 당장 중단시켜야 하나. 머릿속에서 수십 가지 생각이 복잡하게 엉켰어요. 야, 조심해. 누군가 듣고 있으면 어떡해. 순간 두 남자 중 한 명이 고개를 돌려 주변을 경계하며 복도 쪽을 훑었습니다. 제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솟았어요. 혹시 제가 들키면 어떻게 될까? 이 사람들이 무슨 위험한 일을 저지를까 하는 두려움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저는 재빨리 고개를 숙이며 휴대폰을 귀에 대고 가짜 통화를 시작했어요. 네, 형부. 잘 들려요. 아, 그러셨어요?
가짜 대화를 계속하며 그들이 자리를 뜰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멀어지자 저는 비로소 고개를 조심스럽게 들었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로비 건너편으로 정민 씨가 하객들에게 90도로 허리를 굽혀 정중하게 인사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완벽한 미소, 그 부드러운 제스처가 너무도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렇게 연기를 하고 있었구나.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딸에 대한 걱정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그때 복도 저 끝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금자였습니다. 제 여동생이자 20년간 법원에서 속기사로 일했던 사람이죠. 정장에 작은 핸드백을 든 채 걸어오는 그 모습만 봐도 마음이 든든해졌어요. 금자는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정확하게 받아 적는 일을 오래 했던 만큼 눈이 남다르게 빠르고 상황 파악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늘 차분하면서도 핵심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어려서부터 언니인 저보다 오히려 더 침착하고 냉정했거든요. 언니, 안색이 왜 그래요? 얼굴이 완전히 하얗네요. 무슨 일 있었어요? 금자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저는 주변을 재빨리 둘러보며 아무도 듣지 않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작고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방금 제가 들은 충격적인 대화를 전했어요. 정민 씨 이름이 나온 것, 대출 이야기, 그리고 무엇보다 식만 올리면 넘어온다는 그 소름 끼치는 말까지 빼먹지 않고 다 말했습니다. 금자는 제 말을 듣는 동안 표정이 점점 굳어갔어요. 하지만 별로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역시 그랬구나 하는 표정이었어요. 20년 법원 경험으로 온갖 사기 사건을 봐온 그에게는 익숙한 패턴이었을 거예요.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평소에 늘 가지고 다니던 작은 가방에서 얇은 수첩과 손바닥만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법원에서 일할 때 항상 지니고 다니던 필수품들이었죠. 언니, 지금부터 제가 물어보는 대로 정확히 대답해 주세요.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내용으로 말했는지 세세한 부분까지 다 기억해야 해요. 목격자나 증거가 또 있으면 더 좋고요. 그 침착하고 전문적인 목소리와 태도에 제 어지럽고 혼란스러웠던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 감당하기 벅찼던 이 끔찍한 상황에 든든한 지원군이 나타난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바로 그때 연회장 안으로 하객들이 우르르 몰려들기 시작했고 사회자의 우렁찬 멘트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결혼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려는 참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미안해, 금자야. 이건 말로만 해서 될 일이 아니야. 지금 당장 막아야 해. 저는 금자의 손을 뿌리치고 붉은 카펫이 깔린 무대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금자가 언니 잠깐 이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이미 하객들 사이를 헤치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오늘만은 제가 절대 멈추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대리석으로 된 결혼식장 바닥이 조명을 받아 환하게 번쩍였고 제 구두굽이 바닥을 치는 소리가 마치 제 분노를 재촉하는 북소리 같았어요. 주변 하객들은 제가 급하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며 의아해했지만 저는 그런 시선들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정민 씨는 무대 앞에서 양손을 공손히 모아 하객들에게 정중하게 인사하고 있었어요. 그 부드러운 미소, 겸손한 자세, 완벽한 매너가 오히려 저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렇게 완벽하게 착한 척하면서 우리 딸을 속이고 있었다니.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저는 떨리는 손을 천천히 들어 올렸어요. 주변의 모든 소음이 순간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객들의 웃음소리도 사회자의 멘트도
배경음악도 모든 게 멈춘 것처럼 고요해졌어요. 정민 씨의 검은 머리카락에 제 손이 닿는 순간 그 머리카락이 의외로 부드럽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 부드러움이 오히려 앞으로 우리 가족에게 드리울 어둠과 고통을 예고하는 것 같아서 더욱 분개가 치밀었죠. 멈춰. 제 목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우렁차게 울려 퍼졌어요. 오늘은 내 더러운 계획이 완전히 틀어지는 날이야. 순간 주변에서 여자들의 비명이 터져나왔고 하객들이 들고 있던 카메라와 휴대폰의 플래시가 번쩍번쩍 터지며 이 충격적인 순간을 담아냈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당황스럽게 흔들렸지만 저는 절대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십니까? 몇몇 하객들이 깜짝 놀라며 저를 말리려고 달려왔고 일부는 제 팔을 잡아 끌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자세를 바로하며 더 큰 소리로 외쳤어요. 부끄러운 건 이 손이 아니라 너희들의 더럽고 치사한 꿍꿍이야. 제 목소리에는 떨림 대신 단단한 확신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30년간 온갖 풍파를 견뎌온 어머니의 목소리,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강인한 의지가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오늘만은 제가 딸의 평생을 책임지고 지켜내겠다는 마음으로 가득했어요. 머리채를 잡힌 채로 뒤돌아본 정민 씨의 얼굴, 그 짧은 2초의 순간을 저는 죽을 때까지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정말로 놀란 사람이라면 당황이나 분노부터 나타났을 텐데 그의 눈에서 가장 먼저 포착된 건 차가운 계산이었거든요. 눈동자가 빠르게 좌우로 움직이며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누구를 먼저 설득해야 할지, 어떤 말로 이 상황을 모면할지, 최악의 경우 어디로 어떻게 빠져나갈지까지 순식간에 계산하고 있다는 게 그 눈빛으로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을 이미 여러 번 겪어본 사람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불과 3초 만에 완벽한 미소를 지으며 차분하고 부드러운 저음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어머니, 정말 큰 오해이십니다.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는데 무슨 일인지 차근차근 말씀해 주시죠. 주변 하객들이 웅성웅성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저 할머니가 왜 저래? 라며 수군거렸고 누군가는 뭔 일이야? 라며 궁금해했습니다. 일부는 이미 정민 씨의 침착한 대응에 마음을 기울이는 것 같았어요.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목소리를 최대한 또렷하게 내며 말했어요. 오해라고? 방금 전 저 꽃 장식 뒤에서 너희 일당들이 한 말을 내가 분명히 다 들었어. 식만 올리면 무조건 넘어온다고? 내 딸을 대체 어디로 넘긴다는 뜻이야? 제 말이 끝나자 정민 씨는 더욱 애매한 미소를 지으며 주변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마치 이 나이 드신 어머니가 뭔가 착각하고 계시는군요라는 식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무엇인가 잘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수연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평생 행복하게 해주려고 합니다. 그 말을 하는 동안에도 그의 눈빛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어요.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 냄새,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공통으로 갖는 그 특유의 초조한 눈빛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30년간 장사하며 수많은 사람을 상대해온 제 눈을 그 정도로는 속일 수 없었어요. 점점 커지는 소란 속에서 금자가 침착하게 제 옆으로 성큼 다가왔어요. 저보다 5살 어리지만 20년간 법정에서 단련된 그 특유의 차분함과 냉정함이 온몸에서 느껴졌습니다. 제 팔을 가볍게 잡고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언니, 증거 수집은 제가 할게요. 언니는 목격한 사실만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는 곧바로 근처에 서 있던 하객들에게 다가가 정중하면서도 단호하게 물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조금 전에 이상한 대화나 수상한 행동을 목격하신 분 계시죠?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신부 대기실 쪽에 있던 직원에게는 오늘 행사 일정표와 참석자 명단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고, 동시에 평소에 항상 지니고 다니던 손바닥만한 녹음기를 조용히 켜는 소리도 들렸어요. 호텔 측에서 파견된 검은 수트를 입은 경비원들이 소란을 진정시키려고 성큼성큼 다가왔지만 금자가 한 발 앞으로 나서며 명확하고 전문적인 어조로 말했어요. 잠깐만요. 불필요한 물리력 사용은 나중에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사기 혐의에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이며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20년간 법원에서 일하며 다져진 그 전문성과 법적 지식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어요. 경비원들도 금자에 침착하고 권위 있는 말투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 말에 주변 분위기가 순간 가라앉았고 사람들의 시선도 분산되었어요. 제 숨통이 조금 트이는 느낌이었습니다. 언니, 일단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객관적인 증거부터 차근차근 확보해야 돼요. 추측이나 의심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금자의 조용한 속삭임에 저는 깊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제는 감정이 아니라 냉철한 증거와 사실로 정면 승부를 해야 할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연회장 뒤쪽 신부 대기실에서 수연이가 하얀 베일을 휘날리며 허겁지겁 뛰어나왔어요. 아름답게 화장한 얼굴이 눈물과 당황으로 얼룩져 있었고 웨딩드레스 치마를 한 손으로 들어 올린 채 달려오는 모습이 제 가슴을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제발, 이게 도대체 뭐예요? 너무너무 창피해요. 그 절규 같은 한마디가 제 심장 한복판을 정확히 관통했어요. 딸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순간을 이렇게 망쳐버린 것에 대한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창피함과 평생의 상처 중에서 무엇이 더 무거운지 저울질할 시간도 여유도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물러서면 제 딸은 평생을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에 깔려 고통스럽게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정민 씨의 머리카락에서 손을 풀며 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미안하다, 수연아. 엄마가 너무 성급했나? 그래도 제발 알아줘. 엄마는 내 인생이 거짓말과 빚의 올가미에 평생 묶여 사는 것을 두 눈으로 뻔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 수연이의 큰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또르르 떨어졌어요. 분노인지 슬픔인지 배신감인지 모를 복잡한 감정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금자의 차분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가 들렸어요. 언니, 꽃 장식 뒤쪽 마이크 시스템에 잔향이 남아있대요. 녹취 복원 가능해요. 그리고 목격자 얼굴도 정확히 확인했어요. 제 마음 깊은 곳에 작은 희망의 불빛이 반짝 켜졌어요.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수연이의 차가워진 손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곧 모든 진실이 낱낱이 드러날 거라고, 그때가 되면 딸도 제 진심과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게 될 거라고 말입니다. 결혼식장은 완전한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지만 당황한 사회자는 어쩔 수 없이 예식 진행을 잠시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객들은 삼삼오오 흩어져서 작은 목소리로 웅성거렸어요. 누군가는 저를 손가락질하며 나이 들어서 정신이 나갔나 봐라고 수군거렸고, 누군가는 제 눈빛을 피하며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습니다. 아마 저를 완전히 미친 늙은 여자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전혀 상관없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 같은 건 이제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잠시 마음을 진정시키며
아까 그 대화가 들렸던 꽃 장식 쪽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 자리는 지금은 고요했지만 제 귀엔 여전히 그 충격적이고 소름 끼치는 대화가 마치 녹음 테이프처럼 계속 생생하게 맴돌고 있었거든요. 금자가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와 아무도 듣지 못하게 작은 목소리로 중요한 정보를 귀띔해줬어요. 언니, 아까 그 두 남자들. 제가 얼굴을 다 정확히 기억해뒀어요. 확실히 호텔 직원이 아니에요. 완전한 외부 사람들이었어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다시 철렁 내려앉았어요. 역시 제 감과 판단이 정확했던 거예요. 그리고 언니, 우리가 지금 당장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이 모든 게 그냥 가족 간의 단순한 소란 정도도 치부되고 끝나버릴 거예요.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금자의 말은 단호했고 그 단호함이 흔들리고 있던 저를 다시 꽉 붙들어줬어요. 저는 머릿속에서 방금 목격한 그 남자들의 얼굴과 들었던 목소리, 그리고 그들이 나눈 대화 내용을 반복해서 재생해 봤습니다. 작은 실마리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됐거든요. 이건 단순한 가족 내 갈등이나 오해가 아니라 제 딸의 평생이 걸린 심각한 문제였으니까요. 그래, 금자야. 끝까지 파헤쳐보자. 진실을 밝혀내자. 저는 주먹을 꽉 쥐며 마음속으로 결심을 더욱 단단히 다졌어요. 금자는 제 팔을 살짝 당기며 사람들이 많은 로비에서 벗어나 한적한 복도로 나가자고 제안했어요. 하객들로 북적이고 시끄러운 메인 로비와는 달리 복도는 훨씬 조용하고 한산했습니다. 벽면에는 호텔 특유의 은은하고 고급스러운 간접 조명이 길게 드리워져 있었고 두꺼운 카펫이 깔린 바닥 덕분에 발소리도 거의 나지 않았어요. 이런 조용한 환경에서라면 더 세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언니, 저쪽 계단 방향으로 가면 호텔 직원 전용 통로가 있어요. 아까 그 사람들이 그쪽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금자가 발걸음을 재촉하며 앞장서서 걸어갔어요. 제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에 닿는 소리가 복도에 맑게 울려 퍼졌습니다. 복도 끝으로 갈수록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어요. 하객들을 위한 화려하고 웅장한 메인 로비와는 완전히 다르게 실용적이고 간소한 업무용 공간의 느낌이 강해졌거든요. 스태프 전용이라고 적힌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좁은 틈 사이로 아까 봤던 그 두 남자가 어렴풋이 보였어요. 담배를 피우며 여전히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심각하게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다시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금자가 평소에 늘 지니고 다니던 소형 녹음기를 조용히 켜자 마침 바람이 살짝 스쳐서 그들의 대화가 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온 신경을 집중해서 귀를 기울였어요. 정민이, 오늘 이거 못하면 정말 다 끝장이야. 지금까지 투자한 계약금도 전부 날아가고 말아. 걱정하지 마. 오늘 밤이면 모든 게 끝나. 서류는 이미 다 준비됐어. 그 대화가 정말 선명하게 들렸어요.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건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계획된 사기였어요. 순간 그 남자들 중 한 명이 우리 쪽을 힐끗 의심스럽게 바라보더니 재빨리 담뱃불을 껐어요. 우리는 최대한 자연스러운 척하면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 앞을 지나갔지만 제 심장은 여전히 북소리처럼 요란하게 뛰고 있었어요. 이제 확신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개인적인 결혼 사기꾼이 아니라 여러 명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전문 범죄 집단이었어요. 연회장으로 다시 돌아오니 정민 씨가 몇몇 친척들과 신랑 측 하객들에게 둘러싸여서 진지하고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여전히 부드럽고 정중한 미소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눈동자만은
쉴 새 없이 바삐 움직이며 주변 상황을 예리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하객들의 반응을 살피고 호텔 직원들의 움직임을 체크하고 혹시 빠져나갈 방법이나 타이밍은 없는지 계속 모색하는 것 같았어요. 마치 오랜 경험으로 단련된 전문가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다가가는 것을 보자 그는 여전히 그 완벽한 미소를 지으며 억지로 차분한 어조를 유지했어요. 어머니, 아까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어머니께서 왜 그러시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제 명예와 수연이를 위해서라도 이 큰 오해를 반드시 깔끔하게 바로잡고 싶습니다. 저는 그의 가식적인 말투에 더욱 화가 나서 차갑게 대꾸했어요. 내 명예라고? 지금 내 딸의 인생을 통째로 담보로 잡아놓고 농락하면서 하는 소리가 그거냐? 그 순간 그의 얼굴 표정이 아주 짧게, 정말 찰나의 순간 굳어졌어요. 지금까지 완벽하게 유지해오던 가면이 잠깐 벗겨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금자가 제 뒤에서 아무도 듣지 못하게 조용히 속삭여줬어요. 언니, 목격자 한 명 확보했어요. 꽃 장식 바로 옆에서 일하던 호텔 직원이 그들의 대화를 똑똑히 들었대요. 저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지만 시선은 여전히 정민 씨에게서 떼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의 손목 부분을 유심히 보게 됐는데 셔츠 소매 밑으로 작은 문신이 살짝 보였거든요. 호랑이 얼굴 모양과 색깔이 아까 복도에서 본 그 남자들의 것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역시 완전히 한패구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딱딱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의심이 아니라 완벽한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금자가 신중하게 데려온 사람은 호텔 유니폼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20대 초반의 젊은 남자 직원이었어요. 이름표를 보니 김민수라고 되어 있었고 꽃 장식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뭔가 심각하고 충격적인 것을 목격했다는 게 역력히 드러나 있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긴장되고 굳어진 표정이었거든요. 사실 정말 이상하고 무서운 대화를 들었어요. 그는 주변을 조심스럽게 둘러보며 혹시 누가 듣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한 후 작은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어요. 오늘 아침부터 그 꽃 장식 뒤에서 계속 수상한 남자 2명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하객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들어보니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한 번 더 주위를 살핀 다음 계속했습니다. 신부분 이름으로 큰 돈을 대출받는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결혼식만 올리면 모든 게 다 끝난다면서 서로 웃고 있었어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역시 제가 들은 게 정확했고 이제 제3자의 명확한 증언까지 확보된 셈이었습니다. 정확히 어떤 말을 했는지 좀 더 자세히 말해줄 수 있나요? 금자가 전문가다운 차분한 어조로 물었어요. 네, 식만 올리면 무조건 넘어온다고 했고요. 서류는 이미 다 준비됐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고도 했어요. 그리고 뭔가 계약금 얘기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증언을 들으며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예감이나 어머니의 기우가 아니었습니다. 제 귀와 제 눈, 그리고 객관적인 제3자의 명확한 증언까지 모든 게 일치했거든요. 금자는 그 직원에게 연락처를 받아두고 신분증 사본도 확인했어요. 혹시라도 나중에 누군가 압박하거나 회유하려고 하면 절대 넘어가지 마시고 바로 저한테 연락 주세요. 이거 정말 중대한 범죄 사건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의 차분하고 전문적인 말투에 직원의 긴장된 표정이 조금씩 풀렸어요. 저도 마음이 한결 놓였습니다. 이제 결정적인 증거와 신뢰할 만한 증인까지 확보했으니 더 이상 혼자 외롭게 싸우는 게 아니었거든요.
저는 잠시 연회장 구석진 조용한 곳으로 물러나서 복잡한 마음을 정리해 보려고 했어요. 하객들의 따가운 시선과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여전히 따라다녔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틀리지 않았구나. 한편으로는 제 판단과 직감이 정확했다는 것에 대한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그런데 무엇보다 마음이 아픈 건 수연이었어요. 딸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을지, 얼마나 당황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거든요. 누군가가 신부 대기실에서 수연이가 울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줬어요. 제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그 방향으로 향하려고 했지만 바로 그때 금자의 손이 제 팔을 꽉 잡았습니다. 언니, 지금은 딸 위로하는 것보다 증거를 완벽하게 수집하는 게 더 우선이에요. 진짜로 딸을 위한다면 말이에요. 그 말이 차갑게 들렸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니 100% 맞는 말이었어요. 지금 감정에 휩쓸려서 결정적인 증거들을 놓치거나 타이밍을 놓치면 정민 씨 같은 노련한 사기꾼은 교묘하게 빠져나갈 구멍을 찾아낼 거예요. 저는 마음속으로 수연이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발길을 돌렸어요. 조금만 참아, 수연아. 엄마가 반드시 내 인생을 제대로 지켜줄 테니까. 지금 이 순간만 견뎌내면 돼. 속으로 간절히 다짐하며 금자를 따라갔습니다. 딸을 위해서라면 당분간은 철의 여인이 되어야 했어요. 금자가 휴대폰을 꺼내서 뭔가를 열심히 검색하며 중요한 정보를 찾아내고 있었어요. 법원에서 일할 때 익힌 정보 수집 능력과 인맥을 총동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언니, 정민이 이름으로 인터넷 검색해 봤는데 심각한 게 나왔어요. 3년 전에 다른 여자와 결혼 사기로 민사소송에 휘말린 기록이 있어요. 판결문 원본은 제가 법원에 정식으로 요청해서 열람해 볼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역시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전에도 다른 순진한 여자를 똑같은 방식으로 속여서 망쳐놓았던 거죠. 그럼 그 전 피해자는? 그래요, 언니. 아마 똑같은 수법으로 여자 이름으로 거액의 대출을 받고 신혼여행이라는 핑계로 사라진 것 같아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또 다른 여자의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졌어요. 우리 수연이처럼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꿈꾸며 행복해하던 여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빚더미에 파묻혀서 절망에 빠진 여자. 그 여자의 그 후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빚을 갚기 위해서 평생을 고생하며 살아야 했을 거예요. 혹시 가족들에게까지 피해가 갔을 수도 있고 정신적인 충격으로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못할 수도 있었을 거고요. 상상만으로도 속이 뒤틀리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 악질적인 놈이 우리 딸한테도 똑같은 짓을 하려고 했다니. 금자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위로해줬어요. 언니, 우리가 지금 바로 그걸 막고 있는 거예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오히려 언니 덕분에 더 큰 범죄를 예방하게 된 거라고요. 그 말이 제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분노의 불씨를 더욱 크게 키웠어요. 절대로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게 놔둘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 딸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딸들과 어머니들을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반드시 끝장을 내야 했어요. 금자는 정말 놀랍도록 빠르고 체계적으로 움직였어요. 20년간 법원에서 일하며 쌓은 경험과 전문성이 이런 순간에 진짜 빛을 발했습니다. 먼저 호텔 관계자를 찾아가서 오늘 촬영된 모든 CCTV 영상의 보존을 공식적으로 요청했고, 아까 목격한 두 남자들의 정확한 동선과 활동 시간까지 세세하게 체크했어요. 저는 옆에서 제가 직접 목격하고 들은 모든 것들을 빠짐없이 증언으로 보태며 도와줬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전 11시쯤부터
꽃 장식 뒤쪽과 직원 전용 복도를 계속 오가면서 수상한 대화를 나눴어요. 담배도 피우면서 말이에요. 금자는 꼼꼼하게 메모를 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언니. 이 정도 증거와 증언이면 경찰에 신고하기에 충분해요. 시간도 장소도 내용도 모두 구체적이고 명확하니까요. 하지만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다만 수연이가 결혼이 완전히 파토나는 걸 과연 감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큰 충격을 받을 텐데. 그 말에 제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어요. 딸의 가장 행복한 날을 이렇게 망쳐버리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또다시 밀려왔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를 꽉 물고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금자야, 지금 이 순간의 고통과 상처는 분명히 잠깐이야. 하지만 빚은 평생이고 속아서 사는 결혼 생활은 더 큰 지옥이 될 거야. 진실을 아는 고통이 거짓을 모르는 행복보다 나아. 금자도 깊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자매는 마음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결혼식장은 잠깐 동안 표면적으로는 정적을 되찾은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그것은 마치 태풍이 오기 직전에 기괴한 고요함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정민 씨는 여전히 몇몇 하객들과 웃으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눈에는 그 완벽한 미소 뒤에 숨어 있는 초조함과 불안감이 훤히 보였어요. 자꾸만 손목시계를 확인하고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주변을 불안하게 둘러보는 모습이 마치 언제든지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탈출 타이밍을 재고 있다는 게 역력했어요. 금자가 제게 조용히 다가와서 작은 목소리로 중요한 소식을 전해줬어요. 언니, 경찰서에 정식으로 신고 전화했어요. 모든 증거와 목격자 증언 다 정리해서 제출했고 담당 형사가 곧 현장에 올 예정이에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화려하게 장식된 결혼식 무대를 바라봤어요. 하얀 꽃들과 리본으로 아름답게 꾸며진 저 무대가 오늘 우리 가족 전체의 무덤이 될 뻔했구나 생각하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어요. 저는 어깨를 쭉 펴고 등을 곧게 세우며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기다려라, 정민아. 내가 그동안 완벽하게 연기해온 그 마지막 무대가 곧 막을 내릴 거야. 마음속에 정의에 대한 뜨거운 확신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어요. 30년간 온갖 고생을 하며 정성스럽게 키워온 제 소중한 딸을 그런 파렴치한 사기꾼에게 절대로 넘겨줄 수는 없었습니다. 곧 모든 진실이 낱낱이 밝혀지고 정의가 승리할 순간이 올 거였어요. 오후 3시 정각, 연회장의 무거운 문이 벌컥 열리며 제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경찰관 2명이 당당하고 위험 있게 들어왔어요. 순간 시끄럽게 웅성거리던 하객들의 목소리가 마법에 걸린 것처럼 완전히 멎었습니다. 마치 영화의 클라이맥스 장면 같았어요. 조명을 받아 반짝이는 경찰관들의 모습이 정말 극적이었거든요. 경찰 중 연배가 있어 보이는 한 명이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질 정도로 또렷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정민 씨, 결혼 사기 및 문서 위조 혐의로 긴급 체포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조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정민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어요. 지금까지 그가 유지해 오던 완벽한 미소와 여유로운 표정이 한순간에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한창 결혼식 중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목소리도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연기로 감출 수 없을 정도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의 손에는 금자가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제출한 모든 자료와 녹취록,
목격자 진술서가 들려 있었어요. 목격자 진술과 현장 녹취, 그리고 과거 동종 범죄 전과 기록까지 모든 증거가 확보된 상태입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뭐야? 사기라고? 저런 나쁜 놈이었어? 하는 충격적인 술렁임이 물결치듯 번져갔어요. 저는 그 순간 가슴 깊숙이 박혀있던 무거운 돌덩이가 서서히 풀리는 것을 느꼈어요. 깊고 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정민 씨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저를 날카롭게 노려봤어요. 그 눈빛 속에는 분노와 당황, 그리고 모든 게 끝났다는 절망적인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무섭지 않았어요. 드디어 진실이 승리하는 순간이 온 거였거든요. 정민 씨는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치열하게 발악했어요. 경찰이 수갑을 채우려고 다가오자 갑자기 목소리를 높여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수연아, 저 사람들 말 절대 믿지 마. 이건 내 엄마가 나를 처음부터 못마땅해 해서 경찰이랑 짜고 꾸민 음모야. 그 순간 연배가 있는 경찰관이 단호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그의 말을 즉시 차단했어요. 조용히 하십시오. 지금 더 저항하시면 공무집행 방해죄까지 추가로 적용됩니다. 바로 그때 금자가 한 발 앞으로 당당하게 나서며 손에 들고 있던 녹음기와 두꺼운 서류 뭉치를 경찰관에게 건네줬어요. 여기 오늘 오전 꽃 장식 뒤에서 피의자 일당이 나눈 대화 녹취록입니다. 신부 이름으로 대출받는다는 내용과 식만 올리면 무조건 넘어온다는 발언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격자 진술서와 과거 전과 기록도 함께 있어요. 경찰관은 신중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 자료들을 꼼꼼히 받아들었어요. 하객들 사이에서는 저런 나쁜 놈이 있나? 완전히 사기꾼이었네. 겉모습과 완전히 다르네 하는 분노 섞인 탄식과 비난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그 모든 소리를 들으며 속이 쓰라렸지만 조금도 후회하지 않았어요. 수갑이 채워지는 바로 그 순간까지도 정민 씨는 억울하다는 표정을 계속 지었지만 이미 모든 게 완전히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제 딸이 평생을 빚에 시달리며 고통스럽게 살아야 할 무거운 사슬을 오늘 이 순간 완전히 끊어낸 거였어요. 정의가 승리한 순간이었습니다. 신부 대기실 앞 복도에서 경찰에 완전히 제압당한 채 끌려가는 정민 씨를 목격한 수연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어요. 마치 온몸의 피가 한순간에 다 빠져나간 것 같았습니다. 엄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정민 오빠가 왜 저렇게...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믿고 싶지 않다는 마음과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충격이 복잡하게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금자가 수연이 앞으로 다가가서 차분하지만 명확하고 확실하게 설명해줬어요. 수연아, 내가 결혼하려던 그 사람이 너 이름으로 거액의 대출을 받고 신혼여행이라는 핑계로 영원히 사라질 계획이었어. 오늘 현장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고 경찰이 직접 체포해 간 거야. 수연이의 큰 눈동자가 마치 지진이 난 것처럼 심하게 흔들렸어요. 충격과 배신감, 그리고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게 그 표정으로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저는 천천히 딸 앞으로 걸어가서 차가워진 그 떨리는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안으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미안하다, 수연아.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나를 이렇게 망쳐버려서. 하지만 엄마는 너를 지키려고 했던 거야. 사랑하는 내 딸을 저런 악질 사기꾼한테 평생 빼앗길 순 없었어. 수연이의 어깨가 작게 떨렸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꽉 잡았어요. 그 떨림 속에는 혼란과 공포뿐만 아니라 서서히 피어나는 이해와 감사함까지 함께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엄마,
정말이에요? 정말 그런 나쁜 사람이었어요? 저는 눈물이 핑 도는 목소리로 고개를 끄덕이며 딸을 꼭 안아줬습니다. 정민 씨를 완전히 제 앞에서 데리고 간 경찰들이 떠난 뒤 연회장에는 무겁고 복잡한 정적이 흘렀어요. 그동안 웅성거리며 수군거리던 하객들도 하나둘씩 조용히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부끄러운 듯 급히 나갔고 어떤 이들은 저희를 깊은 동정과 이해의 눈빛으로 바라보며 잘했어요. 용기 있는 선택이었어요. 라고 작은 목소리로 격려해주고 갔어요. 금자가 제 옆에서 침착하게 관련 자료들을 차근차근 정리하며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 설명해줬어요. 언니, 오늘 사건으로 끝이 아니에요. 정민이의 과거 범죄 기록들까지 전면 재수사에 들어갈 예정이래요. 아마 다른 피해자들도 여러 명 더 나올 거고요. 언니가 정말 엄청난 사회적 범죄를 막아낸 거라고 봐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으로 하늘에 계신 남편의 영정을 떠올렸어요. 여보, 이번엔 제가 우리 딸을 제대로 지켜냈어요. 30년 전 당신이 저에게 부탁했던 그 약속 끝까지 지켰어요. 수연이는 처음 며칠 동안은 정말 많이 힘들어하고 충격에 빠져 있었지만 진실이 하나씩 밝혀질 때마다 오히려 엄마가 저를 구해줘서 정말 다행이에요. 만약 그대로 결혼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라며 진심으로 감사해 하더라고요. 저는 며칠 후 문을 닫았던 반찬 가게를 다시 열 준비를 했어요. 그동안 단골 손님들이 정말 많이 걱정해 주셨거든요. 수연이 일 잘 해결됐냐? 정말 고생 많았다. 옳은 일 했다며 따뜻하게 격려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우리 가족의 삶이 크게 흔들렸지만 완전히 부러지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이전보다 더욱 단단하고 끈끈해진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이번에는 제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버텨냈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꼈어요. 진실은 때로 아프고 쓰라리지만 거짓된 행복보다는 훨씬 가치 있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더욱 충격적인 진실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뒤 금자가 정말 놀라운 표정으로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언니,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금자의 목소리가 흥분과 충격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정민이 친척라고 소개됐던 그분들 완전히 가짜였대요. 돈을 받고 하루 동안만 가짜 역할을 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하객들 중에서도 무려 20명 이상이 똑같은 방식으로 고용된 가짜 하객들이었다고 해요. 제 온몸에서 완전히 힘이 빠졌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그 결혼식 전체가 네, 언니.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한 가짜 연극이었어요. 정교하게 짜여진 거대한 사기극이었던 거죠. 결혼식장이 통째로 거대하고 정교한 연극 무대였다는 사실이 온몸에 소름처럼 스며들었어요. 그동안 들었던 축하 인사, 부모님께 드리는 인사, 친구들과의 즐거운 대화, 모든 게 돈으로 고용된 전문 연기자들의 완벽한 연기였다는 거죠. 우리 딸을 완전히 속여서 인생 전체를 망쳐버릴 뻔했구나. 분노와 충격이 동시에 몰려왔어요. 이건 단순한 개인적인 결혼 사기가 아니라 여러 명이 조직적으로 계획해서 실행하는 대규모 범죄였던 거예요. 이런 악질적인 놈들이 우리 순진한 수연이를 금자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언니, 이건 정말 조직적이고 치밀한 범죄예요. 경찰에서도 이 정도 규모는 처음 본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전국적으로 비슷한 피해자들이 훨씬 더 많을 거래요. 그 말에 저는 이를 꽉 악물었습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 다시는 어디서도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워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사건이 완전히 마무리된 지 2달이 지나고 봄이 완연해진 어느 화창한 오후였어요. 금자가 정말 기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언니, 정말 좋은 소식이에요. 정민이 무기징역까지는 아니지만 징역 7년 확정 판결 받았어요. 그리고 피해자가 총 12명이나 추가로 더 나왔대요. 모두 언니 덕분에 뒤늦게라도 정의를 찾은 거라고 봐야 해요. 그 소식을 들은 후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따스하고 부드러운 봄 햇살이 방 안가득 들어오고 있었고 그동안 가슴속 깊은 곳에 무겁게 박혀있던 돌덩이가 완전히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수연이는 처음 1달 정도는 정말 많이 힘들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엄마 덕분에 정말 큰 화를 면했네요. 만약 그대로 속아서 결혼했다면 제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라며 진심으로 감사해하고 있었어요. 계절이 바뀌고 가을이 깊어진 어느 날 큰 삼촌의 팔순잔치에 온 가족이 모였어요. 큰 음식점을 빌려서 열린 잔치에는 친척들이 모두 모여 오랜만에 정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여러 친척들이 제게 하나둘씩 다가와서 진심 어린 말씀들을 건네주셨어요. 막내야, 그때 정말 대단했다. 처음엔 우리도 좀 놀랐는데 알고 보니 내가 완전히 옳았더라. 덕분에 우리 집 딸들도 결혼할 때 더 조심하게 됐어. 큰 고모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결혼식장에서 그러는 게 좀 과하다 싶었는데 뉴스 보니까 정말 무서운 사기꾼이었더라고. 수연이 엄마 판단이 정확했어. 역시 장사하면서 사람 보는 눈이 생긴 거야. 사촌 형수도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어요. 요즘 그런 결혼 사기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 가족 중에서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이 있어서 자랑스러워. 정말 대단해. 저는 그런 과분한 칭찬들을 들으며 겸손하게 손사래를 치며 대답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평범한 엄마 마음이었을 뿐이에요. 내 딸이 속아서 고생하는 건 절대 못 보겠더라고요. 테이블 건너편에서 금자가 환하게 웃으며 제게 윙크를 보내는 게 보였어요. 우리는 멀리서 따뜻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지난날에 힘겨웠던 투쟁과 승리 그리고 오늘의 평화로운 가족 모임이 함께 어우러져 담겨 있었어요. 막내 사촌 동생이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다가와서 정중하게 말했어요. 언니 덕분에 요즘 그런 결혼 사기 수법들이 뉴스에도 많이 나와서 우리 같은 젊은 세대들도 정말 조심하게 됐어요. 나중에 우리 딸도 결혼할 때 언니처럼 꼼꼼히 살펴봐야겠어요. 나중에 경찰에서 알려준 바로는 정민이 사건이 전국적으로 보도된 후 비슷한 수법의 결혼 사기를 당할 뻔했던 가족들이 30여 건이나 더 경찰서에 신고를 해왔다고 하더라고요. 제 하나의 작은 용기가 정말 수많은 무고한 가족들을 구해낸 셈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수연이가 작고 예쁜 봉투 하나를 제게 건네줬어요.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고 눈에는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엄마, 많이 늦었지만 정말 정말 고마워요. 저 이제 엄마 말씀 무조건 잘 들을게요. 그리고 앞으로는 사람을 볼 때 엄마처럼 신중하게 볼게요.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수연이의 정성스러운 손글씨로 편지가 적혀 있었어요. 내 평생에 가장 든든하고 현명한 경비원, 우리 엄마에게. 엄마가 아니었다면 제 인생이 어떻게 됐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앞으로 평생 엄마를 믿고 따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용감하고 지혜로운 엄마 정말 사랑해요. 저는 그 진심 어린 글씨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딸을 가슴 깊이 꼭 안아줬어요. 눈가에 뜨거운 것이 맺혔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거실벽에 걸린 남편의 영정 앞에 서서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저 해냈어요. 당신이 세상 떠나면서 부탁했던 그 말, 수연이를 끝까지 잘 지켜달라던 그 약속 제대로 지켰어요. 이번엔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버텨냈어요. 창밖으로는 고요한 밤 공기가 흘렀고 마음속에는 깊은 평화가 자리 잡았어요. 정이라는 건 때로는 아프고 쓰라린 상처를 남기기도 하지만 그 상처 위에는 반드시 더 깊고 진실하고 소중한 사랑이 자라난다는 걸 그날 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직감과 사랑이 얼마나 강력하고 소중한 것인지, 그것이 때로는 자식의 인생 전체를 구원할 수 있는 기적 같은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힘들고 험난한 시간이었지만 절대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그 누구든 제 딸을 해치려 한다면 저는 언제든 다시 그 용기를 낼 수 있을 거예요. 진실은 결코 지지 않으니까요. 결혼이라는 신성한 약속을 이용해 순진한 여성들을 속이고 인생을 망가뜨리는 악질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처럼 용기 있는 어머니 한 분의 직감과 사랑이 모든 걸 바꿔놓을 수 있어요. 30년 장사 경험으로 기른 사람 보는 눈, 그리고 자식을 지키려는 어머니의 마음. 이 두 가지가 만났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보셨죠? 때로는 용기를 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누군가의 인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진실은 아플 수 있지만 거짓보다는 훨씬 가치 있다는 걸 오늘 함께 느꼈으면 좋겠어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어머나 사연에서 더 많은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어머나 이게 무슨 일이야. 눈앞에 펼쳐진 건 마치 꿈 같아. 누가 봐도 반짝이는 저 별처럼 내 맘도 두근두근 뛰고 있네. 어떻게 자꾸만 맴도네. 어제의 말들이 아직도 생생해. 어머나 사연 내 가슴 속 깊이 남은 이야기 잊을 수 없어. 난 계속 떠올라. 어머나 그날 바람이 속삭이는 저녁 하늘 아래 네 목소리 아직도 귓가에 남아. 지 영화처럼 멈춰진